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조열사 이지쌤입니다. 지금 막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포인팅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이 포인팅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행동인데요. 만약 우리 아이가 포인팅을 잘 하지 않는다. 또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느리다. 부모인 내가 보았을 때 우리 아이의 상호작용이 뭔가 질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포인팅. 아이를 키우시거나 아이를 대하는 선생님이라면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포인팅은 아이의 발달에 정말 중요한 지표 행동 중 하나이자 어른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어야 하는 행동이에요. 저 이지쌤이 포인팅이 왜 중요하고 가정이나 일상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포인팅이 무엇이냐? 이 영상에서 말할 포인팅은 가리키기 행동으로 아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상대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특정 물건이나 상황을 가리키는 행동을 말해요. 행동 자체만 보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언어 발달이 진행되는 대부분의 어린 시기 아동들은 평소에도 이 행동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말을 잘하기 시작하기 이전인 아기 시기부터 언어 발달이 한창 이루어지는 2살, 3살 때도 이 포인팅은 자주 나타납니다. 이지쌤이 이제 센터에서 언어 발달과 관련된 상담을 부모님들과 진행을 할 때 아이가 포인팅을 평소에 자주 하는지를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포인팅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보호자님들도 계시고요. 혹은 눈빛이나 턱짓으로 포인팅을 대신한다고 말씀하시는 보호자님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포인팅을 잘 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제 손을 끌고 직접 데리고 가요. 그러면 표현을 다 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보호자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저 이지쌤이 오늘 이 포인팅을 주제로 이야기를 들고 온 이유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포인팅이 왜 중요한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린 시기의 아이는 매일매일이 발달의 연속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뇌의 전 영역에서 쉴 새 없이 발달을 해요. 다양한 발달 영역 중에서 언어 발달 영역만 떼어놓고 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 줄만 알던 아이가 몇 달 새에 여러 가지 소리나 억양을 쓰기 시작하고 태어난 지 만 1년쯤이 되면 어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행동 발달들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요.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짜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는 이제 말소리 하나하나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일일이 배워야 하고, 또 어른들이 사용하는 그 수많은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말을 하기 전부터 우리 아이는 언어라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상대가 함께 해야 비로소 언어다 라는 개념을 배워야 한답니다. 즉, 언어 사용은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굳이 소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서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든 뭘 달라고 하든, 혹은 내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든 상대가 있어야 비로소 소통은 시작됩니다. 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포인팅의 행동을 보인다는 건
의사소통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고려한다는 것을 아이가 인지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언어는, 의사소통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상대를 고려하는 게 의사소통이다. 라는 걸 우리 아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이 포인팅이라는 것이죠. 포인팅. 손으로 가리키는 거잖아요.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소통을 하는 상황이면 굳이 포인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 자신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가리킬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쇼핑을 가셨는데 쇼핑에 혼자 가셔서 물건 하나하나를 직접 이렇게 짚으면서 요거 이쁘네. 요거는 좀 비싸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눈으로 보고 그리고 혼자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즉 상대가 있으면 이거는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었고 요게 맛있어 보여. 우리 요거를 한번 먹을까? 이렇게 포인팅을 사용해서 알려주죠. 자, 포인팅이 중요한 이유. 아이가 이렇게 포인팅을 한다는 건 자신의 의사를 지금 상대방에게 알려주고자 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포인팅을 잘 한다는 건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목적을 우리 아이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팅을 잘 보인다는 것은 추후 이 아이의 의사소통이 건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포인팅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포인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상대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럼 반면에 우리 아이가 포인팅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아이가 직접 자기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지 않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행동으로 뭔가를 요구해요. 이렇다는 건 아이가 지금 자신이 쳐다보는 걸 당연히 상대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어른의 의사소통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마치 이런 상황이겠죠. 야, 너 갑자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갑자기 뭔 소리야? 왜 안 해줘? 아무 말도 안 해놓고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이런 거죠. 이거는 소통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눈빛으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건 자신이 쳐다보고 있는 걸 당연히 상대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포인팅에 비해서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죠. 따라서 이제 포인팅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눈빛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동이 잦은 경우라면 이러한 아이의 언어 발달은 추후 앞선 상황보다 건강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는 아이의 눈빛, 즉 아이가 무언가를 쳐다보기만 해도 뭘 원하는지 또 혹은 무엇을 도와달라는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아이가 지금 하는 그 표현의 의도가 무슨 상황인지 아니면 어떠한 것을 원하는 건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포인팅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는 계속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마주보기, 함께 보기의 상태가 아닌 혼자 보기 상태로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어린 시기 아이들에게 포인팅을 유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어린 시기 아동의 언어 발달에 이 포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지쌤과 함께 알아보았어요. 우리 아이가 만약 지금 언어 발달이 조금 느린데 포인팅을 사용하는 행동의 수는 적고
주로 눈빛으로만 혹은 엄마 아빠를 이렇게 끌고 가는 형식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면 포인팅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포인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 이지쌤이 딱 3가지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이 끝난 시간부터 당장 우리 아이에게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알아도 모른 척하기. 아이와 일상생활을 하는 엄마 아빠는 아이가 지금 이 순간 뭘 원하는지 이미 많이 알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이와 소통하는 상황, 특히 아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상황에서 엄마 아빠는 조금만 모른 척 연기를 해주세요. 왜 있자? 이거 달라고? 주스? 주스 먹고 싶어요? 주스 먹을 거야? 주스 줄까요? 처럼 언어 자극을 무조건 많이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언어 자극은 비교적 간단하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명료하게, 그리고 포인팅을 많이 보여주세요. 왜 이지야? 물티슈? 쿠션? 주스? 이렇게 직접 아이에게 약간의 연기를 하면서 천천히 원하는 사물을 포인팅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절대 한 번에 카페에 있는 와이파이 속도처럼 빠르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지 마시고 천천히 그 옛날 천리안 나우누리 시절의 모뎀 속도처럼 천천히 아이가 원하는 것을 포인팅을 보여주시면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손가락 만들기입니다. 이지쌤, 우리 아이는 포인팅을 시켜보려고 했더니 요 손가락 모양이 잘 안 만들어져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경우 이제 저는 언어 치료를 진행할 때 아이의 손가락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들어주기 이전에 손가락을 사용하는 놀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집에 클레이가 있다면 클레이를 아이와 함께 손가락으로 꾹꾹꾹꾹 혹은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보는 놀이를 자주 해주시거나, 좁고 기다란 통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아이가 좋아할 만한 반짝이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둔 뒤에 이것들을 이렇게 꺼내보는 활동들도 진행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예쁜 물감들을 묻혀서 꾹꾹 종이에다가 손가락 도장 찍기 놀이도 굉장히 많이 저는 하고 있고요. 편편한 바닥에 작은 물건들을 놓아두고 작은 물건들을 이렇게 짚는 놀이, 엄마나 아빠랑 같이 거울을 보면서 V 손가락 만들어 보기, 혹은 이렇게 어흥 손가락 만들어 보기 등등 소근육, 손가락 근육에 도움이 되는 놀이를 평소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얻었을 때 울거나 짜증을 낸다면 그 순간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 꼭 한번 포인팅을 하도록, 포인팅을 시켜주시고 원하는 것을 주도록 하는 것을 일상화합니다. 마지막 3번째인데요. 엄마와 아빠가 평상시에 포인팅을 자주자주 사용하기입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할 일이 많은데요. 엄마 아빠 사이의 대화는 조금 이제 성숙한 대화죠. 아이와 함께하는 대화기보다는 훨씬 더 어른스러운 대화가 주를 이루어요. 평상시처럼 대화를 하시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포인팅을 많이 사용해 주세요. 어른인 우리는 의사소통이 이미 이제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포인팅을 쓸 일이 잘 없죠. 포인팅 행동이 평상시에 적은 아이 앞에서는 부모가 포인팅을 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노출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가정에 형제가 있다면 형제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아이에게 포인팅을 자주 보여주시고 포인팅을 통한 다양한 놀이 활동들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엄마 아빠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연찮게 우리 아이가 어쩌다 한번 포인팅스러운 행동이 나왔다면 그 순간을 매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아이가 포인팅을 했을 때
엄마 아빠의 진심 어린 칭찬과 충분한 격려를 통해 우리 아이의 의사소통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엄마와 소통을 할 때 혼자 보기 상태가 아니라 함께 보기, 마주 보기 상태로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저 이쌤과 함께 포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공동주의 및 공동관심, 상대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드높이는데 단초가 되는 이 포인팅. 오늘부터 우리 아이와 여러분의 손가락을 자주자주 사용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럼 저 이지쌤을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